당시에 국가가 존재했었나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모든 기록은 봉인되어 버렸다. 무슨 이유인지 우리 국민이 30시간 넘게 방치됐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그렇죠. 없다. 이것도 만약에 보수정부에서 이 목록을 보내잖아요. 네, 기록물 지워버렸다, 그렇게 하겠죠. 삭제했다 네. 라고 해서 또 시켜드립니다. 또 살려내. 서해 공무원 이 사건을 두고 나라가 구하지 않은 거냐, 네. 월북이라고 프레임을 씌운 거냐, 정말 이런 논란을 지금 그래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 떨어뜨립니다. 문재인 포토라인.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 어디로 가냐면, 그래, 그러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빨리 사법 처리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이제 절반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저기 행동 심리학 이론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은 코끼리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윤석열 정부나 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 정부의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게 뭐 누구를 어떻게 하고 잡아놓고 이게 월북이다 아니다 가리고 이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억울한 유가족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시작된 게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다가 그 이대준 씨의 형님인 이래진 씨가 이래진 씨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동생은 월북한 게 아니다. 네. 억울하다. 네. 억울한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는데 진영이 어딨냐. 네. 억울한 국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은 딱 들어가지고 완전 너무너무 진한 정치적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니까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려는 작업, 여기에 저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모욕이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에 이르게 된 계기가 당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카메라 앞에 세움으로써 치욕을 주고 네. 절망감을 줬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사법 살인이다, 검찰에 의한 살인이다, 이명박 정부의 살인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포토라인, 문재인 포토라인, 노무현 포토라인, 여기서 연상되는 문재인도 정말 노무현처럼 당할 수 있다. 지지자 여러분 네. 빨리 모이세요 하는 사인 그렇죠.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방금 신 차장이 얘기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전략. 그 정말, 그런데 그럼 왜 김어준이 지금 그 얘기를 했느냐? 저희가 방송 직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민주당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금 싫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김어준에 대한 공격 혹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 이거를 하는 세력과 네. 반대로 이재명, 김어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세력과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설이지만 네. 그 가설이지만 방금처럼 정말로 김어준 씨가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김어준 씨 그 방송에서 네. 이것은 그 문재인 포트라인 세우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정치적 이득을 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이라든지 성남 FC 후원금이라든지 그 백현동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너무 이제 수사가 많죠. 진행이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야당인 민주당의 당권을 잡아야 되고 네.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정말 절실한 이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월북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뭐 포토라인 세우기로 가게 된다면 네. 오히려 이제 민주당 진영은 엄청 결집을 할 거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전직 대통령까지 집어넣었는데 야당 대표 야당 당권자 전직 대통령 후보까지 하겠느냐라고 해서 편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김어준 쪽이나 해서 이런 쪽에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네. 또 다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 친명과 친문이 지금 저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예. 문재인을 지키자. 예, 그러니까요. 문재인을 지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밑으로 다 모이세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그럴 수도 수월해지는 있겠네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도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사법 처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뭐 이재명 의원이 반드시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쪽에 한 사람인데 예.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야당 당대표까지 둘 다 사법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던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네가 살면 내가 죽고 그러네요. 내가 살면 네가 죽는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그림이 아닌가.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어준 씨 입에서 포토라인 세우려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고. 아니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인데 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낳게 되는데 네. 실제로는 그 2020년 9월에 네. 이 사건 발생했을 때 네.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맞아요. 그걸 월북이라고 하고 저희 방송에 그래서 그 형님인 이래진 씨가 나오셔갖고 출연하셨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 지도과 네. 공무원이시죠. 공무원이었잖아요. 8급 네, 공무원이었습니다. 8급 공무원으로 이제 사실은 이분은 거의 인생의 상당 시간을 바다에 떠서 이제 인생을 보내는 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서해 쪽에 특히 이제 이 NLL 근처로 가면은 네. 사실 바다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오기도 하고 하기 네. 때문에 어업 지도선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내려오세요. 거기 네. 넘어가요라고 지금 지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과 또 어업 분쟁도 맞습니다. 어로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우리 영해를 지키던 공무원이신데 네. 그 평생을 지킨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월북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그 정말 별 그거 없는 이유로 월북을 하려고 하다가 어이없이 죽음을 당한 거로 결론이 전 정부에서 결과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유가족들이 억울한 우리 동생, 억울한 우리 아빠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2020년 9월 9월입니다. 24일에 동아일보 제목을 보면은요. 네. 부피살 공무원 왜 월북 시도했나? 네. 이혼, 부채 등 어려움 이렇게 제목이 아예 크게 잡혔어요. 제가 지금 프린트를 해갖고 나왔는데 정부 이렇게 잡혔는데 발표였습니다. 이게 정부 발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빌린 돈 빌린 후 갚지 못해라고 나오고 군에서는 구명조끼 부유물 이용해 자진 월북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망자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전까지도 부인이 남편에 대한 죽음이 억울하다. 저 김어준 그 입 다물라 뭐 이런 워딩을 했을 때 아니 이분은 이혼했다면서 왜 지금 부인이라고 나오지? 라고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네. 당시에 이 망자가 월북을 했을 당시가 두 분이 이혼 조정 숙려 기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졌을 당시가 바다에 빠졌을 당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혼이 된 상태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인이라고 나와도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야 왜 이혼한 부인이 나와서 저러고 있냐라고 지금 좌파 쪽에서는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이혼 정리가 됐었던 상황이 아니라 이혼 숙려 기간이었는데 저는 이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살아있을 때는 참 밉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해서 야 우리 갈라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망자를 상대로 이혼을 신청을 할 수도 없고요.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인은 사실 그러니까 당시 이 군의 그 경찰과 해경과 군이나 이쪽에서 이분에 대한 명예를 상당히 훼손을 했었는데 당시 돌던 얘기가 뭐냐면 이분의 부채가 1억 5천만 원이었다 하는 얘기 흘렸었고요. 네. 이혼한 상태였다 흘렸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이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네. 부채도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훨씬 그의 한 절반 정도 네, 충분히 묻힌다? 감당할 이런 수 얘기가 있는 나오잖아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였습니다. 구명조끼가 하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더라. 네. 그리고 뭐 빚이 많았다더라. 네. 부인하고 뭐 그러고 있다더라. 네. 근데 그 하나하나가 팩트들이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뭐 수사 결과 발표로까지 이제 했는데 지금 뒤늦게 드러나는 것들은 보면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판단도 그 정신적 공황 상태를 자문을 한 거예요. 자문을 수사 전에 한 7명한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뭐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고 정식으로 의뢰를 해야 된다.
쓰지 마라 네. 했는데 7명 중에 6명이 아니라 그러고 한 명이 그럴까라고 했는데 그 한 명 의견만 받아가지고 그걸 발표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아마 저를 두고서도 제 유튜브 영상을 한 보여주면서 7명한테 물어요. 한 7명한테 물어봐. 박은주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아이, 꼭 공황 상태로 보입니까? 하면 아니 저는 정말 7명 중에 한 명은 저 정상 아닌 걸로 보이는데 혹은 네. 2명은 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비과학적인 과정을 네. 거쳐서 특히 7명 중에 한 명인 거를 정신 공황 상태라고 발표에 네. 넣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클리앙이나 이런 이제 월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가 보면 이제 구명조끼 입고 뛰어들었다는 게 의도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러는데 지금 실제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리고 바다 위에서는 아무리 능숙한 사람들이라도 그 기본 수칙은 조끼를 입게 돼 있어요. 가판에 나올 때는 가판에 조끼를 나올 입고 때. 나오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저희가 처음 냈을 때는 이제 가판에 나와서 담배를 피다가 실족을 했을 가능성이 그게 가장 모든 가능성들을 없애놓고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 나온다면 구명조끼 입었을 거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나온 건데 그 형님이 다른 매체 인터뷰한 걸 보면은 조사 과정에서 해경 그때 당시 같은 선원들한테 한 명한테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언론에 나온 겁니다. 구명조끼 하나가 모자란다라고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후에 나온 거죠. 그러면 구명조끼 하나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입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증거들을 가지고서 왜 월북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월북이어야만 하는 했던 이유가 거죠. 뭘까?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게 월북이어야지만 하는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살려내라가 안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이요.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거나 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우. 광화문에 누구누구를 살려내라 하는 피켓이 정말 뒤덮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게 지금 이분이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고 손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일단 네. 져야 된다, 져야 될 수밖에 질 수도 있다라는 네. 그것 때문에 관계자들이 너무너무 비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정말 힘없는 한 명의 개인을 네. 희생시켜서 자기 진영과 정부와 이득을 그러니까 피해를 안 보려고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그 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 국가는 한 명이라도 자기네 자국민이 어디 적진에 놓였다든가 어디 뭐 낙오가 됐다든가 하면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국가 아닌가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인천 앞바다에서 누가 그런 노력을 했는지 내 편이면 구하지 않았을까? 우리 당원만 구하나? 아니 정말 진짜 모를 일이에요. 아니 이거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기록들이 정말 세세히 밝혀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을 떠나서 네. 당시에 국가가 존재했었나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쵸. 그렇게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을 우쭈쭈하면서 그렇게 공들였던 것에 그러면은 대가가 그럼 도대체 뭐였나 하는 것들을 명확히 들춰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모든 기록은 봉인되어 버렸다 하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록이 봉인되어 버리고 지금 형이 신청한 자료도 자료 목록조차 지금 없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물론 예. 대통령 기록물로 완전히 예. 안 넘어갔다. 그래서 현재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이 우리 국민이 30시간 넘게 방치됐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그렇죠. 없다. 이게 지금 우리 나오는 게 오늘 이제 그 형님 예. 이대진 씨가 신청한 그 대통령 기록물 이제 존재 확인 요청에 대해서 네. 여기 부존재라고 부존재 체크를 했죠. 어쨌든 현재 대통령 기록관의 답변은 지금 그렇게 공개해달라고 하는 네. 그 대통령 기록물에 서해 관련 기록물이 네. 없다라는 답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진실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제가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이 좌파의 패턴을 네, 저희가 익혀서 그런지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보수 정부에서 이 목록을 보냈잖아요. 네. 기록물 지워버렸다. 그렇게 하겠죠. 삭제했다라고 해서 또 피켓 듭니다. 또 살려내라. 지금 네. 똑같은 일이 성남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네. 성남시에 지금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이 그 인수위원회를 만들었고 대장동 사건을 이제 조사하는 특별 TF를 하기 위해서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김경률 회계사도 이제 그 인수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2016 그 당시 이제 결제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 네. 그다음에 공문서, 전자문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들어왔더니 없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재명 시장 시절에 무슨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2016년 이전 이메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삭제를 그 자동으로 지워지게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2016년 이전에 거 없대요. 그리고 또 개인 이메일에도 다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네,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대체 국가 운영을 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숨겨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 움직임과 뭐 실제 막는 움직임하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됐으면은 성남시를 신상진 뭐 시장이 당선이 안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선이 안 됐고 했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미궁에 빠져서 그냥 없는 일이 돼 버렸을 것 같습니다.